우리 정부의 불참 속에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강제성 표현도 없었던 사도광산 추도식. 나흘 뒤 열린 국회 현안 질의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군함도에 이은 외교 참사라며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일본의 선의에만 기댔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그리고 왜? 협상을 위한 협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협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다 하고 지난번에 당했다. 연차로 당했다. 그러니까 이번 사도광산 건은 합의 자체가 군함도에 비해서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시민사회에서 수차례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예견된 외교 참사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야당은 일본에 양보하는 듯한 태도는 국민 감정에 상처를 주고 한일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대일 정책 스탠스부터 바꾸라고 지적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내년부터 진정성 있는 추도식을 개최할 수 있도록 일본에 촉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네스코 관계를 만나서 이 문제에 관한 경과를 설명해주고 우리의 유감과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노력을 하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태도 변화라며 현실적 한계도 언급했습니다. 진정성 있게 좀 지속적으로 개선을 시켜야 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걱정하고 준비하고 그래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경하게 대응한다 하더라도 일본이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요.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태는 우리가 채운 반컵을 일본이 엎질러버린 꼴이었다며 거듭 비판했고 조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G7 외교장관 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사도광산 추도식 대응이 외교 실패란 지적에 몸을 낮췄습니다. 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데 대해서. 조 장관은 이하와 일본 외무상과의 약식 회담에서 유감을 표명했다며 일본 대표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 보도가 불참 결정에 영향을 미쳤지만 결정적 요인은 아님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합의 이행의 문제로 계속 제기해 나가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자마자 강제성을 부인했습니다. Forced to work との表現等は強制労働を意味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그 뒤 유네스코에 세 차례 이행 경과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지난 2021년 유네스코는 조선인이 의사에 반해 강제 노동을 당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고 일본에 강한 유감까지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랑곳 않고 조선인에게만 특별히 가혹했다는 신뢰할 증거가 없다. 조선인과 일본 징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 역사적 자료 등이 더 검증돼야 한다는 궤변만 늘어났습니다. 법적인 책임 문제를 강하게 의식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강제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속내가 있기 때문에 사도광산에 대해서도 오는 2026년쯤 일본은 이행 경과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강제성을 인정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강제동원이란 핵심 쟁점을 비껴가고 있는 군함도 사례를 보면 내년 사도광산 추도식도 반쪽 행사가 될 거란 우려가 큽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외교부는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한일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어제 주한 일본 대사관과 접촉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치 여부 등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일본 주최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한 결정 자체가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며 이번 추도식 문제가 한일 관계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별 사안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이 쌍방 이익에 중요하다며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추도식에 혼선을 초래한 건 교도통신이 이쿠이나 정무관이 2022년 8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오보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佐渡の金山追悼式についてそうした誤った報道が混乱を生ぜせしめたとそういうふうに認識をしておりまして極めて遺憾であります。 극우 성향 산케이 신문은 한국의 반일병의 혐오감을 느낀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당연하고 외국으로부터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반쪽짜리 추도식에 대해 일본은 우리 정부의 불참에 유감을 표시하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습니다.
외교부가 유감 표명 사실을 밝힌 건 일본이 유감을 표시한 지 이틀 만입니다.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나 추도 메시지가 없는 추도사가 나올 때까지 뒷북 대응한 외교부가 공식 유감 표명도 일본보다 늦은 겁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일본의 우익 성향 산케이 신문이 일본 정부가 개최한 사도광산 추도식에 한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반일병이라고 단정하면서 매도했습니다. 산케이는 오늘자 한국의 반일병 어이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 측 불참은 일본 정부 대표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었다는 보도로 자국 내 반발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한국의 반일병은 지긋지긋하다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정치인이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것은 당연하고 외국으로부터 비판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국회의원이 정부 요직에 취임하는 것은 보통의 일이며 이를 이유로 동석조차 거부한다면 한국 정부는 일본과 제대로 사귈 의도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문은 이쿠이나 정무관이 참의원이 되고서는 참배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유감이라며 빨리 참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추도식 하루 전인 지난 23일 불참을 전격 결정하면서 우리 정부는 추도식 관련 재반 사정을 고려해 24일 예정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쿠이나 정무관의 2022년 8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보도한 교도통신이 전날 오보였다고 정정 기사를 낸 뒤에도 불참 결정은 재반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쿠이나 정무관의 과거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를 떠나 추도사 등 전반적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취지입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한 사도광산 대응 냉정하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 측 대응은 역사 문제의 어려움을 새삼 느끼게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 관계를 뒤로 돌리지 않으려고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받아들였지만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지지율이 20% 전후로 떨어지는 등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5년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직전 일본은 강제 동원과 강제 노역이 있었음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Japan is prepared to take measures that allow an understanding that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 강제 노역을 포함해 전체 역사를 알리고 피해자들을 기리겠다며 일본은 정보센터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 센터는 현장이 아닌 도쿄에 문을 열었고 전심을 어디에도 약속한 강제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선인 동원의 적법성을 강조하면서 강제 동원을 부정했고 이렇게 월급 봉투까지 보여주며 조선인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일방적 주장만 담았습니다. 정부는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바뀐 건 없습니다.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 약속한 사도광산도 마찬가지입니다. And sincerely remembering all the workers at the Sado Island gold mines, especially those from the Korean Peninsula. 등재 조건으로 현지 설치에 합의한 전시관엔 공개 채용, 공식 채용과 같은 표현만 있고 뜻에 반하는 강요당하다와 같은 강제 동원을 뜻하는 표현은 전무합니다. 이 전체 전시물의 70% 이상을 1946년 사도광산 측 작성 문서로 채우면서 조선인은 불결하다 등 조선인 폄하 내용까지 그대로 전시했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성과로 내세운 추도식마저 강제 동원이나 사과는 물론 유감조차 없이 등재 자축 행사로 끝나면서 또다시 뒤통수를 얻어맞은 꼴이 됐습니다. SBS 최정입니다.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이라고 쓰인 작은 재단이 마련됐습니다. 위패와 제수 음식도 준비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오전 9시 사도섬에서 유족 9명과 박철희 주일대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별도의 추도식을 개최했습니다. 사도광산에 강제로 동원되어 가혹한 노동에 지쳐 쓰러져간 한국인 노동자분들의 영령에 머리 숙여 깊은 애도를 추도식이 열린 이곳은 가족과 떨어져 강제 동원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지냈던 기숙사가 있던 장소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관방장관은 사도광산 추도식에 한국 측이 불참해 반쪽 행사로 치러진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추도식 불참 이후 일본 정부의 첫 공식 입장입니다. 韓国側の追悼式欠席の理由についてご説明する立場にはございませんが、韓国側が参加しなかったことは残念であると。 그동안 한국 측과 정중하게 의사소통을 해왔고 종합적 판단을 거쳐 아시아 태평양 담당자인 이쿠이나 정무관을 대표로 파견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참배 논란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参議院議員就任後に靖国神社を参拝した事実はないと韓国側に対して事実関係を説明し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이쿠이나 정무관 본인도 후지테레비 등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참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쿠이나 정무관이 참의원 당선 뒤 야스쿠니를 참배했다고 보도한 교도통신은 오늘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 보도했습니다.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 일본 정부가 반쪽 행사로 전락한 책임까지 한국 측에 전가하면서 한일 양국의 협력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사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